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4강 분사를 모르면 영어는 끝장, 분사의 모든 것을 벗겨라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 전 시간에 그 분사의 전체적인 어떤 이론을 그 줄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말이죠. 영어에서 분사를 완벽히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상 영어의 절반 정도를 정복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정도로 영어에서 분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대단히 크고요. 분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절대 영어를 해낼 수 없다는 것, 그것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이죠. 전 시간에 분사의 여러 가지 그 개념, 이론들을 정리한 데 이어서 오늘은 그 분사 이론을 적용한 다양한 문제 접근 그리고 다양한 독해 적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 시간에 공부한 걸 간단히 다시 한번 요약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여러분, 분사는 크게 세 가지 기능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무슨 기능? 그래요, 수식 기능이 있고요. 두 번째 부사구 기능이 있고요. 세 번째 보어 기능이 있었지요. 자, 그 수식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요, 관계대명사 수식부로 문장 전환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 수식부가 나타나는 건 복문 구조고 분사구 수식부가 나타나는 건 단문 구조다라고 해서 이미 여러 번 공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분사의 부사구 기능은 어떤 거였습니까? 부사구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ing나 pp 같은 그런 분사가 때, 조건 또는 이유, 양보 이런 것 중에 어느 하나로 해석이 될 때 우리는 부사구 기능이라고 했지요. 그래서 접속사가 나타나는 그 종속절을 분사를 사용해서 단문으로 고치면 어떻게 됐어요? 접속사는 분사에서 생략을 하지요. 그리고 주어는 주격 그대로 처리하고요. 그 다음 동사가 종속절 동사와 주절 동사 시제가 같으면 단순형 분사 ing, 또 종속절이 주절보다 한 시제 앞선 시제면 완료형 분사 having pp를 써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 종속절 동사가 비동사일 땐 뭐 할 수 있었어요? 생략할 수가 있었지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접속사도 생략하지요. 주어가 만약에 같으면 주어도 생략하지요. 그리고 그 종속절 동사가 비동사라면 그것도 생략하지요. 그러면 생략되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가 문장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개념을 제대로 잡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이제 보어 기능이 있었습니다. 보어 기능은 단순히 주격 보어, 목적격 보어로 쓰이는 그러한 분사 말고도요, 추가 주격 보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들여다본 적이 있었죠. 추가 주격 보어의 개념이 뭐였죠? 자, 분사 앞까지 문장을 해석했을 때 문장의 의미가 완전해집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보어가 필요 없는 상태지요. 그런데 그 다음에 ing나 pp가 올 때 우리는 이것이 추가 주격 보어일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현재 분사 추가 주격 보어는 어떻게 해석을 하죠? 뭐뭐 하면서, 뭐뭐 하면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과거 분사 추가 주격보어는 어떻게 해석했어요? 뭐뭐인 채로 이렇게 해석했죠. 어쨌든 현재 분사 추가 주격보어든 과거 분사 추가 주격보어든 다 부대 상황, 동시 상황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분사의 이 세 가지 기능, 수식 기능, 부사구 기능, 보어 기능이 다 이렇게 독립적으로, 개별적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었지요. 때로는 수식 기능과 부사구 기능을 공유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건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그 기능들은 다른데 어떤 경우에서는 그 기능들이 같이 두 개, 세 개가 같이 복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그 이유는 어차피 분사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그 부모 밑에 수식 기능, 부사구 기능, 보어 기능 이 세 가지 자식이 있다고 봤을 때 그 세 가지 자식들의 얼굴 생김새는 약간씩 다를지라도 그 세 자식들의 그 몸속에는 부모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서부터 분사의 다양한 문제 접근을 통해서 분사를 보다 더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가겠습니다. 자, 여기 sad and weary he slowly went home 이라는 문장이 있죠. 자, 슬프고 지친이란 말이 있습니다. 지금 이 문장의 문제가 뭐냐면은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표현을 복문으로 한번 전환을 해보아라, 그리고 한번 해석을 해보아라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sad and weary, 슬프고 지친이라는 형용사만 달랑 나와 있지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이 선생님, ing
PP 이런 것이 분사인데 지금 여기에서는 ing나 pp가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사 구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아주 초보적인 수준의 질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여러분들은요, ing나 pp가 설사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분사 구문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문장이 이렇게 형용사로만 달랑 나와버리면 형용사는 어디 다음에 쓰일 수 있다 그랬어요? 이 형용사라고 하는 것은 비동사 다음에 보어로 쓰일 수 있는 말이지요. 그래서 결국은 이 앞에 being이 생략됐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왜? 비동사가 생략되는 건 분사 이론이니까요. being이 생략된 거지요. 그리고 또 그 앞에 뭐가 생략된 거예요? 그래요. 주어가 생략된 거고. 또 그 앞에 뭐가? 접속사가 생략된 거지요. 이때 접속사의 의미는 전후 관계를 보고 알맞은 걸 캐치해야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주절 보세요. 그는 천천히 집으로 갔대요. 왜지요? 슬프고 지쳤기 때문에 괜찮겠지요. 그래서 접속사는요, 뭘 끌어낼 수 있습니까? as를 끌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주어는 같아서 생략했다고 봐서 he를 끌어내면 되겠고요. 생략되어 있는 비동사, 주절이 과거니까 이것도 과거가 좋겠지요. 그래서 as he was sad and weary. 그 다음 주절을 그대로 쓰면 이렇게 복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sad and weary라고 하는 것은 분사의 세 가지 기능 중에서 as, 이유로 해석될 수가 있으니까 무슨 기능? 부사구 기능이다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럼 여러분, 부사구 기능밖에 없을까요? 다른 기능 없을까요? 다시 얘기해서 수식 기능 없을까요? 이렇게 접근할 수 있겠죠. 여러분, 여기 보세요. 어차피 being sad and weary, 이 분사 구문이니까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한번 해봅시다. 슬프고 지친 그는 천천히 집으로 갔다. 이래도 말이 되죠. 다시 얘기해서 주절 주어 he를 수식하면서 해석을 처리해 줘도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무슨 기능이 있지만, 부사구 기능이 있지만 2차적으로는 무슨 기능? 수식 기능. 수식 기능으로 접근해도 무방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A man of social instinct. instinct라는 말이 본능입니다. 그래서 social instinct, 사회적 본능. 그래서 man of, 이게 소유의 of라고 하는데요, 뭐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석되는 of입니다. 자, 사회적 본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즉 사교성이 있는 사람이란 얘기가 되지요. The man had many acquaintances. acquaintance라는 말은요, 아는 사이, 이런 명사인데요, 복수형 s를 취하면은 아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사교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명사구가 나와 있고요, 그 사람은 많은 아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역시 ing나 pp 같은 분사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때요? 사교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명사구만 달랑 나와 있죠. 한마디로 명사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명사는 그 비동사 다음에 쓸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착안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여기에는 비동사가 생략된 것이다. 아, 분사 이론이 개입된 것이구나. being이 생략됐다는 걸 알아야 되고요. 또 그 앞에 뭐가 생략된 거예요? 주어. 또 그 앞에 뭐가? 접속사가 생략된 걸로 이해할 수 있겠지요. 접속사 뭐가 좋아요? 사교성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많은 아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보면 되겠지요. 그래서 역시 접속사는 as가 나옵니다. 그 다음 주어는 같아서 생략한 거니까 the man을 쓰면 되겠지요. the man. 그 다음 비동사 생략된 거니까요, was가 나오겠고요. 나머지 a man of social instinct 그대로 처리해주고, 주절 주어 the man을 대명사 he로 받아주면 되겠지요. 종속절에서 the man을 밝혔으니까요. 그래서 he had many acquaintances 이러면 됩니다. 자, 1차적으로 무슨 기능이 지금 확인이 된 거예요? 그래요, 부사구 기능이 확인이 된 거지요. 그러나 또 다른 기능 없을까요? 수식 기능으로 한번 접근해 볼까요? 보세요. 사교성이 있는 사람이었던 그 사람은 많은 아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래도 말이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수식 기능으로 접근할 수가 있겠지요. 자, 그럼 여러분, 수식 기능일 때의 복문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수식 기능에서의 복문은 뭡니까? 관계대명사 수식부지요. 뭐가 선행사가 돼요? 수식 받는 말. 수식 받는 말이 선행사니까 the man, 얘가 선행사가 되네요. 그래서 선행사 the man을 먼저 쓰겠습니다. the man. 그 다음 관계대명사 나오기 위해서 얘가 이 속에 들어가지요. 어떻게 들어가요? 사교성이 있는 사람이래요. 누가? 그 사람이. 주어로 들어가니까 주격관계사 나오지요. 일단 이렇게 접근해도 관계없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
A man of social instinct라는 말, 이 명사 앞에는 비동사 생략된 거고 주어가 생략된 거지요. 그러니까 관계대명사는 여기에서 바로 주격관계사 who를 끌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생략되어 있는 비동사 was가 나오고요. 나머지 a man of social instinct 그대로 나옵니다. 그죠? 단 조심할 건 여기에서 the man을 이제 또 써주냐? 아니죠. 이것이 뭐로 나갔어요? 지금 이것이 선행사로 나갔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를 주어 처리하고 이제 동사 had many acquaintances 이렇게 하면 복문이 됩니다. 자, 부사구 기능으로 봤을 때 복문, 그리고 수식 기능으로 봤을 때 복문, 얼마든지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건너가겠습니다. 분사요, 알고 보면 참 쉽고 재미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분사가 우리 학생들한테 어렵게 그렇게 다가가는 이유는 아마도 그 분사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선생님하고 공부를 하면서 이 분사에 대한 완벽한 자신감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의 영어가 아주 짧은 시간에 많은 향상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 printed in haste. The book has many misprints. in haste라는 말은 성급히라는 그런 부사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printed라는 뭐가 있죠? 그래요. pp, 과거 분사가 있죠. 이거는 쉽게 분사구문이라는 걸 그래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책은 많은 미스프린트들을 가지고 있대요. 왜죠? 성급하게 프린티드, 인쇄되었기 때문이겠죠. 자, 일단 말해요. 지금 pp는 늘 뭐와 어울리게 돼 있다? bpp 이렇게 어울리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앞에 비동사 생략됐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러니까 being이 생략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주어가 생략돼 있고 그 앞에 접속사까지 생략된 걸로 봐야 되겠죠. 자, 접속사 뭐가 좋았어요? as, 이후의 접속사. 성급히 인쇄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 주어 같아서 생략한 거니까 the book 그대로 옵니다. 그 다음 비동사 생략됐으니까 was가 나오겠죠. 여기서 또 조심할 것은요, 미스프린트들을 가지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시점이라면 이미 인쇄된 건 그 이전 시점이에요. 그래서 과거 시제 was를 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was printed 이렇게 되겠죠. in haste. 자, 그 다음 이제 주절 the book 그대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역시 이번에도 부사구 기능으로 지금 우리가 살펴봤는데 다른 기능 가능할까요? 수식 기능 가능할까요? 한번 봅시다. 성급히 인쇄되어진 그 책은 많은 미스프린트들을 가지고 있다. 말 되지요. 그러니까 수식 기능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계대명사 수식부 나오겠지요. 자, the book 선행사 내려갑니다. the book 선행사 내려가고요. 그 다음 이 앞에 비동사 생략됐고 그 앞에 주어 생략돼 있으니까 관계사는 무엇? 주격관계사 which가 나오면 되겠지요. 비동사 생략돼 있으니까 was 나오면 되겠지요. 나머지 그대로 쓰면 되겠지요. printed in haste. 그 다음 더북이 선행사로 나갔으니까 더북을 또 쓰면 안 되고 여기까지를 주어 처리한 다음에 이제 has라는 동사로 이어지면 복문이 나오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다시 보세요. 성급히 인쇄되어진 그 책은, 그 책 선행사 내리갔고 얘가 이 속에 들어가 봐요. 어떻게 들어가요? 성급히 인쇄되어졌대. 무엇이? 그 책이 이렇게 주어로 들어가니까 주격관계사 which 나온 거 맞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 다음 4번 보겠습니다. My surprise was nothing. 나의 놀라움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런 얘기지요. 나의 놀라움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Compared with my next horror. Compare, 비교하다의 pp, compared가 나와 있네요. 과거 분사가 나와 있으니까 쉽게 분사구문이라는 걸 알 수 있겠지요. horror, 공포, 두려움이지요. 자, 그래서 나의 놀라움은 아무것도 아니었대요. 뭐 해본다면? 나의 다음 공포와 비교해 본다면 나의 놀라움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즉 다음에 만났던 그 공포, 그 두려움이 더 한마디로 맛이 가는 거였다. 더 무서웠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이것도요. 역시 이 앞에 뭐가 생략된 거예요? 비동사. 그죠? 그 앞에 뭐 주어, 그 앞에 뭐 접속사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겠죠. 접속사 뭐가 좋겠어요, 여러분? 나의 놀라움은 아무것도 아니었대요. 다음 공포에 비교해 본다면 이런 얘기니까 접속사 if가 좋겠습니다. 그래서 if 그대로 내려오고요. 주어는 같아서 생략한 거니까 my surprise를 is로 받아줄 수가 있겠지요. 비동사 생략된 거니까 was가 나오고요. If it was
compared.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my surprise was nothing까지는 그대로 써주면 되겠지요. 자,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해서 부사구 기능으로 우리가 접근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더 많은 문제들을 다뤄봐야 되겠죠? 예. 자, 이제 5번째 문제를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eft to herself, she began to weep. weep이라는 동사는 이제 훌쩍이며 울다라는 그런 동사가 되겠고요. 자, 이 문제가 지금 어떤 게 보이죠, 여러분? left라고 하는 게 보이지요. left, leave, 뭐뭐한 상태로 내버려 두다라는 leave라는 동사의 pp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be left, 왜냐하면 pp는 늘 bpp 이렇게 어울리게 돼 있으니까 그 앞에 역시 be 동사 생략된 거네요. be left to oneself라는 말은 홀로 내버려지다, 홀로 남겨지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어쨌거나 그 앞에 주어가 또 생략된 거고 그 앞에 접속사까지 생략됐다고 볼 수가 있겠지요. 접속사 뭐가 좋아요, 여러분? 예, 그녀는 울기 시작했대요. 언제죠? 홀로 남겨졌을 때, 홀로 내버려졌을 때, 뭐 때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접속사는 일단 뭐가 나오고요. 예, 그래요. when이 나오겠지요. 자, 그 다음 주어 같아서 생략한 거니까 she 나오겠고요. be 동사 was 나오겠지요. 나머지 그대로 쓰면 됩니다. left to oneself, herself, she began to weep 이러면 되겠지요. 자, 부사구 기능으로 지금 이제 접근이 된 겁니다. when으로 해석이 됐으니까 말이지요. 다른 기능이 있다고 또 볼 수 있겠죠. 무슨 기능? 자, 이렇게 한번 보세요. 홀로 남겨진 그녀는 울기 시작했다. 말 되죠? 그러니까 무슨 기능도 있다고 보는 겁니까? 그래요. 수식 기능도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번엔 말입니다. 좀 다른 접근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분사는 제1동사 또 제2동사 어디에 해당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제2동사에 해당이 된다 그랬지요. 여러 번 나오는 얘기고 대단히 중요한 독해 기법이기 때문에 꼭 명심하고 있어야 됩니다. 한 문장 속에 동사가 여러 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동사들을 다 동사로 표현해 주지 않고요. 하나의 동사는 제대로 동사의 모양으로 표시해 주지만 또 다른 동사를 어떻게 표현해 줄 수 있다 그랬어요? 투부정사나 현재분사 ing나 동명사 ing나 과거분사 pp 등으로 처리해 줄 수 있다 그랬죠. 이랬을 때 그 부정사나 동명사나 분사나 이런 것들을 문법적 기능을 무시하고 어차피 동사에서 나온 거니까 그냥 동사로 해석해버려라. 제1동사가 먼저 나오든 제2동사가 먼저 나오든 그거는 관계없다 그랬죠. 그냥 다 동사로 해석해버려라. 단 1동사와 2동사 사이에 어떤 말 그리고 그런데 그래서 이런 말을 한번 집어넣고 매끄럽게 연결을 시켜 직독직해 해가라. 문법적 기능은 전혀 의식하지 말아라 라고 내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번엔 그 해석법을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제2동사가 제일 먼저 보이지요. 뭐가? left, pp니까 요거 제2동사예요. 왜? pp 앞에 be 동사 생략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여긴 동사가 담겨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제2동사. 뭐가 제1동사예요? began이 제1동사가 되겠지요. 어차피 요 사이를 뭐로? 그리고 그런데 그래서 이런 말을 집어넣어 버리고 그리고 그냥 얘를 동사로 해석해 버리세요. 즉 때로 해석하느냐 수식 기능으로 해석하느냐 이런 걸 무시하자란 얘기지요. 그냥 동사로 해석해 버리세요. 어떻게? 홀로 남겨졌다 이렇게 수로로 해석해 버리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울기 시작했다. 이렇게 하면 해석을 더 빠르고 쉽게 처리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6번 보겠습니다. The work finished, she looked happy. 이거는 조심해야지요. 어떤 학생들은요, 이게 주어, 이게 동사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말이 안 되죠. 왜? 이게 동사라면 그 일이 끝냈다. 이래야 말이 되는데 그 일이 뭘 끝내요? 그 일의 입장에서는 끝낸 게 아니라 끝내요? 진 거지요. 그래요. 그러니까 얘는 무슨 pp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과거 동사가 아니라 과거 분사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 앞에 역시 뭐가 생략된 거예요, 여기에? 비동사 생략된 거지요. 그리고 그 앞에 주어가 또 생략됐습니까? 아니죠. 주어는 얘죠. 주어는 주절조와 달라서 쓴 거예요. 자, 주어는 그대로 있고요. 그럼 그 앞에 뭐가 생략된 거예요? 접속사가 생략된 거지요. 자, 어떻게 좋습니까? 그 일이 끝마쳐졌을 때 그녀는 행복해 보였다 말 되지요. 그래서 접속사 뭘 끄집어냅니까? when, 그 다음 주어 그대로 내려와서 the work이 되지요.
그 다음 생략되어 있는 비동사에서 was가 나오지요. 그 다음 나머지 finish it 그대로 쓰지요. 자, 그 다음 주절 그대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얘는 지금 무슨 기능이었습니까? 예, when으로 해석되는 부사구 기능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때 finish it는 부사구 기능 말고 수식 기능도 있을까요? 끝마쳐진 그 일, 그녀는 행복해 보였다. 이게 말이 돼요? 안 되죠. 얘는 무슨 기능밖에 없어요? 지금 부사구 기능밖에는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내가 여기에서 이걸 쉽게 구별해내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이때 finish it 앞에 the work이 뭐예요? the work이 의미상 주어지요. 이렇게 의미상 주어가 있는 분사. 왜 의미상 주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주절 주어와 주어가 다르니까 의미상 주어를 쓴 겁니다. 이렇게 의미상 주어를 써주는 분사를 무슨 분사라고 얘기했어? 그래요. 대한독립만세 이 얘기지요. 독립분사라고 얘기했죠. 내가 왜 여기에 독립이라는 거창한 말이 붙었다고 그랬죠, 여러분? 예. 분사의 세 가지 기능, 수식 기능, 부사구 기능, 보어 기능 중에서 얘는 무슨 기능만, 부사구 기능만 독립적으로 갖고 있다 해서 독립분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분사 앞에 의미상 주어가 나와 있다. 얘는요, 수식 기능이고 보어 기능이고 고민하지 말고 무조건 무슨 기능밖에 없다. 그래요. 부사구 기능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때, 조건, 이유, 양보 중에 어느 하나로 해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또 한 번 말이죠. 1동사, 2동사로 한번 직역을 해볼까요? 얘가 몇 동사? 2동사. 얘가 몇 동사? 1동사. 그 사이에 그리고, 그런데, 그래서를 집어넣어 봅시다. 단, 과거 분사는 수동의 의미라고 가는 걸 감지해서 해석을 처리해 줘야 됩니다. 그 일이 끝마쳐졌다. 이렇게 수로동사로 해석하는 거죠. 수동형. 그 일이 끝마쳐졌다. 그래서 그녀는 행복해 보였다. 이렇게 1동사, 2동사로 직역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뭐 부사구 기능이니 수식 기능이니 이런 걸 가지고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자, 7번 보겠습니다. All things considered, she was not of unable mind. 여러분, was of, 비동사 다음에 이렇게 of가 붙어서 나오면은요, 이때 이것은 have, 가지고 있다의 의미로 해석되는 소유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was not of니까 가지고 있지 않았다지요. able mind, 나쁜 마음, 사악한 마음을 그녀는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는 주절이 되겠습니다. All things considered, consider, 고려하다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pp가 나와 있죠. pp가 나와 있습니다. 얘도 과거 동사가 아니죠. 모든 것들의 입장에선 고려하는 게 아니라 고려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얘는 수동의 의미가 있는 과거 분사예요. 그러니까 역시 이 앞에 뭐가 생략된 겁니까? 비동사 생략된 거죠. bpp. 그리고 그 앞에 all things 뭐가 돼요? 의미상 주어지요. 무슨 분사? 독립분사. 무슨 기능밖에 없어? 부사구 기능밖에 없다는 얘기지요. 그럼 그 앞에 접속사만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지요. 자, 접속사 뭐가 좋아요? 모든 것들이 고려돼 볼 때, 모든 것들이 고려돼 본다면 그녀는 나쁜 마음을 갖고 있는 건 아니었다. 즉 모든 것들을 고려해 보면 그녀는 나쁜 마음을 갖고 있던 건 아니었어.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접속사는 when 좋겠습니다. 그 다음 all things 주어 그대로 나오지요. 그 다음 생략되어 있는 비동사에서 were가 나옵니다. were considered. 그 다음 주절 she was not of unable mind. 이대로 그대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역시 독립분사니까 의미상 주어가 밝혀진 독립분사니까 부사구 기능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제1동사, 2동사로 처리해 볼까요? 뭐가 2동사? considered가 2동사. 뭐가 1동사? was가 1동사지요. 자, 대신에 수동의 의미로 해석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모든 것들이 고려되었다. 고려되었다. 이렇게 동사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녀는 나쁜 마음을 갖고 있진 않았다. 이렇게 직역해서 처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건너가겠습니다. 재밌어요. 분사요. 자, school over, they all went to the library. 역시 ing나 pp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렇다고 분사 구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랬지요. 얘는 분사 구문이에요. 왜?
비동사가 생략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수업이 끝나다 school is over, 게임이 끝나다 game is over, 이 over 앞에 비동사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금 비동사가 생략된 거예요. 그러니까 being, 얘지요. 얘가 생략된 거예요. 그럼 그 앞에 school이 뭐가 됩니까? 의미상 주어. 역시 또 무슨 분사? 독립분사. 무슨 기능밖에 없어? 부사구 기능밖에 없어. 그러니까 역시 그 앞에 뭐가? 접속사가 생략된 거네요. 자, 수업이 끝났을 때 그들은 모두 도서관으로 건너갔다라는 얘기가 좋겠지요. 그래서 접속사는 when이 나오겠습니다. when. 그 다음 school. 생략되어 있는 비동사 was가 나오고요. 그 다음 over 이렇게 처리되고 주절은 그대로 내려가면 됩니다. 자, 역시 얘를 몇 동사로 보면 될까? over를 이동사로 보면 되겠죠. 왜? 그 앞에 being이 생략된 거니까 얘를 이동사로 보면 되겠습니다. went가 제 1동사가 되겠죠. 내려가 보세요. 수업이 끝났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도서관으로 건너갔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도서관으로 건너갔다. 이렇게 말입니다. 자, 9번 보겠습니다. The book written in haste has a few mistakes. 여러분들이요, 요런 거 뭐 그렇게 뭐 심각한 사항은 아닌데, 지금 written in haste라고 하는 이 written, pp가요, 지금 양쪽에 칸마를 두고 중간에 삽입돼 있죠. 이게 이 중간에 삽입돼 있든 아니면 written이 저 앞으로 빠져 있든 그건 관계없어요. 뭐 전혀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마세요. 어쨌거나 얘는 뭡니까? pp입니다. 그러면 그 앞에 뭐가 생략된 거예요? 비동사 생략된 거지요. 또 그 앞에 뭐가 생략된 겁니까? 주어도 생략된 거지요. 그리고 그 앞에 모두 접속사도 생략된 겁니다. 얘는 독립분사인가요? 아닌가요? 독립분사 아닙니다. 왜? 이 written 앞에 의미상 주어가 안 나와 있거든요. 선생님 더북 아니에요? 얘는 컴마 앞에 있는 다른 거고요. 이 더북에 대한 동사는 has로 가서 걸리기 때문에 written은 이건 삽입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 주어가 지금 생략되어 있는 걸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 독립분사가 아니네요. 독립분사는 무슨 기능만? 부사구 기능만 독립적으로 갖지만 이렇게 의미상 주어가 없는 그러한 분사는요, 일단 이렇게 생각하세요. 부사구 기능도 있고요. 수식 기능도 다 있어요. 공유할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부사구 기능. 그 책은 약간의 실수들을 가지고 있대요. 왜죠? 성급히 쓰여졌기 때문에 이후의 접속사도 생각할 수 있고, 그럼 부사구 기능이 나온다는 얘기죠. 아니면 이렇게 볼 수 있지요. 성급히 쓰여진 그 책은 많은 몇몇 실수들을 가지고 있다. 성급히 쓰여진 그 책은 수식 기능으로 봐도 돼요. 그러면 관계대명사도 나옵니다. 두 가지 기능이 다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일단 부사구 기능으로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The book 일단 그대로 씁시다. 미안합니다. 요거 지금 공간이 협소하니까 요걸 지우고요. 부사구 기능으로 한번 써봅시다. 자, 성급히 쓰여졌기 때문에 접속사 as 나오지요. 그 다음 주어가 이 앞에 생략된 거니까 the book 나오지요. 그 다음 비동사 생략된 거니까 비동사 나오지요. 단 실수들, 즉 잘못된 것들을 갖고 있는 건 현재지만 쓰여진 건 과거니까 was를 끄집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was written in haste. 그 다음 주절은 뭘로 받으면 돼요? the book을 is로 받으면 되겠지요. It has a few mistakes. 이렇게 하면 주절이 되겠습니다. 아니면 이번엔 부사구 기능 말고 수식 기능으로 접근한다면 뭐가 선행사가 돼요? 수식받는 얘가 선행사가 돼서 the book.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 책이 이 속에 다시 들어갑니다. 어떻게 들어가요? 성급히 쓰여졌대요. 무엇이? 그 책이 주어로 들어가니까 주격관계사 which. 그 다음 생략되어 있는 비동사 was. 그 다음 written. 이렇게 나오겠죠. in haste. 그 다음 has만 쓰면 이제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주어를 처리해서 has a few mistakes. 이 공간이 좁아서 여러분 보시기 불편하실 텐데 죄송하고요. 어쨌든 뭐 아직까지 해왔던 거하고 똑같은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말이죠. 제1동사, 2동사로 접근해서 처리해 보겠습니다. written이 몇 동사? 2동사. has가 몇 동사? 1동사. 그 사이에 그리고, 그래서, 그런데 이런 말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책이 written in haste, 성급히 쓰여졌다. 이렇게 수로동사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 책이 성급히 쓰여졌다. 그래서 약간의 실수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면 아주 해석이
자연스럽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10번도 마찬가지네요. The boy, having been praised by her, worked harder. having been praised라고 하는 것이 지금 양쪽에 칸말을 두고 삽입되어 있네요. praise, 칭찬하다인데 be praised, 칭찬받은 수동형이지요. 그것이 그 비동사가 having been, 완료형 분사로 쓰여 있습니다. 완료형 분사란 얘기는 뭐예요? 주절 시제보다 한 시제 앞섰던 것이었단 얘기지요. 주절이 과거니까 얘는 과거 완료, had pp로 처리해주면 됩니다. 자, 어쨌거나 여기는 비동사가 나와 있으니까 그 앞에 뭐가 생략된 거야? 주어가 생략된 거고 그 앞에 접속사가 생략된 거네요. 일단 주어가 생략됐다는 점에선 무슨 분사는 아니야? 독립분사는 아니지요. 즉 일반 분사로 간주해 놓을 수가 있지요. 그러면 얘는 무슨 기능과 무슨 기능? 수식 기능과 부사구 기능을 다 가질 수 있겠지요. 자, 수식 기능으로 먼저 해석해봐요. 그 소년, 어떤 소년? 그녀에게 칭찬받았던 그 소년은 worked harder, 더 열심히 일했다. 말 됩니다. 그러면 관계대명사 나오겠죠. 자, 이젠 직접 여러분이 말로 한번 해보세요. 관계대명사 써봐요. 자, 수식받는 말 the boy를 선행사로 처리해서 the boy, 주어 생략된 거니까 주격관계사 who, 그죠? 이 비동사가 이제 들어가는데 얘가 과거 완료로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얘보다 한 시제 아래. 그래서 the boy who had been praised by her worked harder. 이렇게 하면 관계대명사가 나오고요. 이번엔 접속사, 부사구 기능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그녀에게 칭찬받았기 때문에 그 소녀는 더 열심히 일했다죠. 그래서 접속사 이후의 접속사 as, 주어 the boy had been praised by her, 그 다음 컴마 찍고 the boy는 앞에 썼으니까 그걸 he로 받아서 he worked harder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as the boy had been praised by her, 컴마 찍고 he worked harder 이러면 되죠. 자, 이번엔 having been, 얘를 몇 동사, 이동사, worked를 몇 동사, 일동사 그 사이에 그리고 그래서 그런데 시작. 그 소녀는 그녀에게 칭찬받았다. 이렇게 수로동사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worked harder, 더 열심히 일했다. 이렇게 해석하면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에 대한 적응 훈련 계속되겠습니다. 자, 이제 11번 문제로 건너가 보겠습니다. Built about 5,000 years ago, these pyramids still remain perfect. perfect, 완전한, 완벽한 이런 형용사지요. 자, built라고 하는 것이 쉽게 pp라고 하는 거, 과거분사라고 하는 걸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앞에 뭐 생략된 겁니까? 비동사, 그 앞에 뭐 주어 생략됐네요. 이젠 주어가 생략되면 얘는 독립분사가 아니다. 일반 분사다. 그래서 무슨 기능과 무슨 기능을 수식 기능과 부사구 기능을 다 공유할 수가 있다. 자, 수식 기능으로 볼까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약 5,000년 전에 지어진 이 피라미드들은 이렇게 these pyramids를 수식하면서 해석할 수가 있겠지요. 약 5,000년 전에 지어진 이 피라미드들은 여전히 완전하게 남아있다. 자, 그리고 부사구 기능으로 접근해봐요. 그러면 이 앞에 뭐가 생략됐다고? 접속사가 생략됐다고 보시면 되지요. 이 피라미드는 여전히 완전하대요. 뭐 했을지라도 약 5,000년 전에 지어졌을지라도 해서 양보의 접속사 도우가 좋겠습니다. 자, 일단 도우로 한번 복문 전환해 보세요. 자, 접속사 도우, 그 다음 주어 같아서 생략한 거니까 these pyramids, 그 다음 비동사 was죠. 그죠? 5,000년 전은 과거니까 were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though these pyramids were built about 5,000 years ago, 그 다음 컴마 찍고 these pyramids를 아까 종속절에서 밝혔으니까 그걸 대명사 대의로 받아서 they still remain perfect 이러면 복문이 되겠습니다. 관계대명사 써봐요. 뭐가 선행사가 돼요? 수식받은 말이 얘지요. 5,000년 전에 지어진 이 피라미드들은 그래서 선행사를 뭘로? these pyramids, these pyramids. these pyramids. 자, 선행사 썼습니다. 그 다음에 PP 앞에 B동사 생략되고 그 앞에 주어 생략된 거니까 관계사는 주격 관계사 which를 끌어내면 되겠지요. 그리고 생략되어 있는 B동사 were가 나오면 되겠지요. 그죠? were built about 5,000 years ago. 그지요? 그 다음
예, these pyramids는 선행사로 나갔으니까 여기까지 주어 처리하고 이제 still remain perfect 이렇게 동사를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역시 제1동사, 2동사의 관점으로 접근해 볼게요. built 몇 동사? 2동사. 그 다음 remain 몇 동사? 1동사. 시작. 약 5,000년 전에 지어졌다. 이렇게 동사로 해석해버려요. 그런데 이 피라미드는 여전히 완전하게 남아있다. 이렇게 내려가면 되겠습니다. 자, 12번 가보겠습니다. Some books. read예요? read예요? 발음이. 예. 책들의 입장에서는 읽는 게 아니라 읽혀지는 거니까 얘는 pp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pp는요, 철자는 같다 하더라도 read라고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read carelessly will do more harm than good. do harm이라는 말은 해를 끼치다. do good 이란 말은 이익을 주다. 이런 표현이 되거든요. 자, 어떤 책들은요, carelessly 부주의하게 읽혀지면 이익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해를 끼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이 되네요. 어쨌거나 이것이 pp니까 그 앞에 뭐 생략된 거예요? 비동사. 그 앞에 뭐 생략된 거예요? 주어 생략된 거지요. 이것도요, 양쪽에 컴마가 있음으로써 read carelessly가 삽입 처리되어 있는 겁니다. 자, 비동사 생략됐고 주어 생략되어 있으니까 역시 무슨 기능과 무슨 기능을? 수식 기능과 부사구 기능을 같이 갖습니다. 자, 수식 기능으로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부주의하게 읽혀지는 어떤 책들은 이익을 주기보다는 해를 끼치게 될 것이다. 관계대명사 한번 끌어내 보세요. 뭐가 됩니까? 선행사. Some books. Some books. 자, 이 앞에 비동사, 이 앞에 주어 생략된 거니까 주어, 주격 관계사 which 나오면 되고요. 비동사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which a가 되겠지요. 예, which a 선행사가 복수니까 which a. 그다음 read 그대로 따라오면 됩니다. read carelessly. 그다음 나머지 이제 will do more harm than good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자, 부사구 기능 보세요. 부사구 기능이라면 이 앞에 접속사도 생략된 거니까 접속사 뭐가 좋아요? 부주의하게 읽혀진다면 어떤 책들은 해를 끼칠 것이다. 이런 얘기니까 접속사는 if가 좋겠지요. if. 그 다음 주어 같아서 생략한 거니까 some books를 끌어내고요. 그 다음 비동사 생략되어 있는 거니까 a를 끌어내고요. 그 다음 나머지 read carelessly. 그 다음 some books를 앞에 종속절에서 밝혔으니까 그것들을 대명사 they로 받아서 they will do more harm than good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역시 또 얘를 몇 동사? 2동사. do를 몇 동사? 1동사. 직역하면서 내려가 봅시다. 시작. 어떤 책들은 부주의하게 읽혀진다. 그래서 이익을 주기보다는 해를 끼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내려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건너갑니다. 지금 우리는요, 사실 다 같은 맥락의 문제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다뤄봐야 되는 이유, 당연한 얘기입니다. 분사는 워낙에 중요하고요, 워낙에 비중 있는 부분입니다. 완벽하게 내 것이 됐다라고 느끼기 전까지는 분사는 자꾸 반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분사가 여러분들이 이제 비로소 완전히 여러분들의 어떤 몸속에 뼈의 일부, 피의 일부, 살의 일부가 되었을 때 여러분은 분사를 정복하신 겁니다. 그러면 영어는요, 사실 절반의 어떤 산을 넘어간 거예요. 두려울 게 없습니다. 분사만 잘하면은요, 영어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제 얘기가 믿어지시지 않는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만나실 수 있는 그 주변의 영어 선생님들, 뭐 학교 선생님일 수도 있고 학원 선생님일 수도 있고 한번 가서요, 그분들한테 여쭈어보세요. 선생님, 영어에서 말이죠, 다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영어에서 가장 비중 있게 활용되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정말 중요한 부분이 어디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아마 대부분의 선생님들은요, 분사 쪽을 말씀을 하실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having often been told what to do, I was never at a loss. be at a loss라는 말은 어쩔 줄 몰라 하다, 당황하다. be at a loss, 당황하다라는 얘기인데 never가 있으니까 결코 당황하질 않았다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자, 여러분, tell의 pp told입니다. be told지요. tell은 말하다지만 그거의 수동형 be told는 듣다가 되겠지요. 그래서 what to do, 무엇을 해야 할지 종종 들었다. 그래서 나는 결코 당황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쨌거나
having been 완료형 분사가 있습니다. 그 앞에 뭐가 생략된 거예요? 비동사가 생략된 거예요? 아, 이 무슨 얘기예요? 여기 비동사가 having been 완료형으로 쓰여 있는데 그 앞에 주어만 생략된 거지요? 그럼 역시 무슨 기능과 무슨 기능? 수식 기능과 부사구 기능 다 있겠지요. 부사구 기능은 접속사가 생략된 거겠지요. 자, 접수가 뭐가 좋아요? 나는 결코 당황하지 않았대요. 왜죠? 무엇을 해야 할지 종종 들어왔기 때문에. 그죠? 이후의 접속사 as를 끌어냅니다. 그래서 as로 한번 써봅시다. 자, as. 주어는 같아서 생략한 거니까 was. 그 다음 이 비동사가 이제 동사로 들어가는데 조심할 건 얘가 완료형 분사예요. having pp. 주절 시제보다 한 시제 앞섰단 얘기죠. 주절이 과거니까 얘는 과거 완료. 그러니까 비동사의 과거 완료 had often been, had been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told와 to do 그 다음 주절 그대로 처리하면 이제 복문이 되지요. 수식 기능으로 보세요. 어떻게 봅니까? 자, 무엇을 해야 할지 종종 들어왔던 나는 결코 당황하지 않았다. I를 수식하면서 해석해도 이상 없습니다. 수식 기능으로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엔 몇 동사? 얘를 제2동사, 얘를 몇 동사? 제1동사. 직역해봐요. 시작. 무엇을 해야 할지 종종 들어왔다. 그래서 나는 결코 당황하지 않았다. 이렇게 내려가도 되겠습니다. 자, 14번 봅니다. While staying in Washington, I got acquainted with her. be acquainted with 누구누구와 알고 지내다라는 표현인데 그 be 동사 대신에 get을 썼을 뿐입니다. 나는 그녀와 알게 되었다. 워싱턴에 머무르는 동안 이런 얘기지요. 여러분, 내가 이런 얘기했죠. 분사의 부사구 기능을 설명하면서요. 접속사는 분사구문으로 바꿀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생략하는 게 보통이다. 그런데 그 접속사가 생략되다 보면 어떤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글을 읽는 독자들이 생략되어 있는 접속사의 의미를 지 나름대로 유추를 해서 읽을 수가 있다고 그랬지요. 그렇게 되면 작가의 뜻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없을 수 있다고 그랬지요. 즉, 작가는 분사구문으로 쓰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그게 더 세련된 표현이니까. 접속사를 쓰기보단, 즉 접속사 주어 동사 이렇게 쓰기보단 분사로 쓰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분사로 쓰다 보면 접속사가 생략되는 관계로 작가의 뜻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즉 작가는 때로 썼으니까 당신들도 때로 읽으시오. 작가는 이유로 썼으니까 당신네들도 이유로 이걸 이해하시오라고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분사는 이 작가는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해서, 즉 세련된 분사로 쓰면서 그리고 작가의 뜻을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서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해서 분사 구문인데도 그 앞에 접속사를 생략하지 않고 써줄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것이 기억나십니까? 바로 그것이 14번에 나왔네요. 여러분, while staying in Washington, 워싱턴에 머무르는 동안 나는 그녀와 알게 되었다. 분사 구문인데 그 앞에 접속사가 있습니다. 원래 접속사 다음엔 어순이 주어 동사 어순이 와야 되거든요. 그래야 맞는 건데 여기에서는 더 이상 주어 동사의 어순은 아니라 분사 구문이 나왔을지라도요. 이것은 틀리는 문장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맞는 문장이에요. 작가의 뜻을 명확히 해주기 위해서 쓴 접속사입니다. 자, 어쨌거나 그럼 그 앞에 뭐가 생략된 건가요? 예, 주어 생략된 거지요. 그 앞에 접속사는 그냥 Y를 처리하면 되겠죠. 자, 그래요. 그래서 워싱턴에 머무르고 있는 동안 해서 복문으로 바꿨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 접속사는 while 그대로 그냥 쓰면 되겠고요. 주어는 같아서 생략한 I를 쓰면 되겠죠. 그 다음 단순형 분사니까 주절시제와 같죠? 얘가 과거니까 얘도 과거. 그래서 stayed, while I stayed in Washington. 그 다음 주절 그대로 쓰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여기 지금 의미상 주어가 없네요. 그러니까 while마저도 없다면 무슨 기능으로 봐도 돼요? 수식 기능으로 봐도 되겠죠. 그래서 워싱턴에 머무르고 있던 나는 이렇게 그녀와 알게 되었다. 이렇게 처리해도 되고요. 자, 이번엔 제1동사, 2동사 접근합시다. 뭐가 2동사예요? staying. 뭐가 1동사예요? got. 내려가 보세요. 워싱턴에 머무르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녀와 알게 되었다. 이렇게 내려가도 되죠. 하지만 여기선 앞에 while이라는 접속사가 있으니까 굳이 수식 기능이나 이런 걸로 접근하지 마시고요. 그냥 부사구 기능으로 접근하면 속 편하겠습니다. 자, 15번. They had many talks with the natives. The guide acting as an interpreter. interpreter라는 말은 통역
작가, 번역하는 사람, 통역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가이드, 우리 여행할 때 가이드 있다고 얘기하죠. 안내자를 얘기합니다. 그들은 많은 대화를 나누었대요. 누구와? 네이티브, 원주민입니다. 원주민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 acting이라는 분사가 있고요. 그 앞에 the guide가 뭐가 되겠습니까? 의미상 주어지요. 주절주어와 다르니까 쓴 거예요. 그러면 얘는 무슨 분사가 되나요? 독립분사가 되네요. 그럼 무슨 기능밖에 없어요? 부사구 기능밖에 없겠죠. 때, 조건, 이유, 양보 중에 어느 하나로 해석해야 되겠습니다. 그들은 원주민들과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대요. 왜지요? 가이드가 통역을 해주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the guide를 어떻게 바꿔 쓸 수가 있을까요? because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 다음 the guide, 그 다음 acting이 단순형 분사입니다. 그럼 주절 시제와 같다는 얘기니까 얘도 과거 acted가 되겠지요. acted as an interpreter 이렇게 하면 접속사로 처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계속 이어질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 계속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문제입니다. The woman holding a baby in her arms is waiting for the bus.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주어를 이루고 있지요. 주어가 길어진 이유를 뭘로 분석할 수 있어요? 그렇죠. 수식부, 무슨 수식부? 분사구 수식부로 접근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아기를 안고 있는 그 여자가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무슨 기능? 그래요. 첫 번째 수식 기능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관계대명사로 풀었을 수가 있겠지요. 자, 홀딩 앞에 뭐가 생략된 거예요? 예, 의미상 주어가 생략된 걸로 봐서 주격 관계대명사를 끄집어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러보세요. 시작. 선행사 the woman이니까 the woman who, 그 다음 holds a baby 이러면 되겠죠. Who holds a baby in her arms is waiting for the bus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요 수식부로서 차지하고 있던 요 부분을 말해요. 이 bus 다음에 여기에다 갖다 써본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다가 한번 갖다 봅시다. Holding a baby in arms. 자, 이 부분을 그럼 빼고요. 그러면 어떤 문장이 나오게 되나요? The woman is waiting for the bus, holding a baby in arms 라는 이런 문장이 나오는데, 자, 그럼 이때 holding은 어떤 기능으로 봐도 될까요? 여기까지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그 여자는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문장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여기까지 의미가 완전하지요. 그러니까 이때 holding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도 될 보어가 추가됐다 해서 우리는 얘를 뭐로 분석할 수 있다 그랬어요? 추가 주격 보어. 그래요. 여러분, 현재 분사 추가 주격 보어는 어떻게 해석한다고 그랬죠? 뭐뭐 하면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다시 그 여자는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뭐 하면서? 아기를 안고서. 이렇게 추가 주격 보어로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얘를 몇 동사, 일동사, 얘를 몇 동사, 이동사로 접근할 수가 있지요. 그 사이를 어떻게? 그리고, 그런데, 그래서 이런 말을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역합시다. 시작. 그 여자는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아기를 안고 있다.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분사 감 잡히죠? 분사 재밌구나. 느낌이 오실 겁니다. 자, 17번 보겠습니다. She stood trembling at the sight. tremble이라는 동사는요, 부들부들 떨다라는 그런 동사가 되겠는데, 자, 여기도 분사가 있습니다. 무슨 기능일까요? 수식 기능, 부사구 기능, 보어 기능 중에 어디에 해당될까요? 여기까지 해석해봐요. 그녀는 서 있었다. 문장 완전하죠. 의미 완전해요. 고로 보어가 필요 없는 상태인데 보어가 추가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역시 추가 주격 보어. 예. 그래서 어떻게? 뭐뭐 하면서로 해석하지요. 그녀는 서 있었다. 뭐 하면서? 그 모습, 그 광경에 부들부들 떨면서 그녀는 서 있었다. 추가 주격 보어로 접근이 됩니다. 이번엔 얘를 몇 동사, 일동사, 얘를 몇 동사, 이동사. 자, 어떻게 해석해 내려갈 수 있어요? 그녀는 서 있었다. 그리고 그 모습에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이렇게 동사로 해석해버려도 그만입니다. 이쪽으로 건너갑니다. 자, 역시 18번입니다. She stood at the gate smiling on him. 자, smiling이라는 분사가 있는데 요 앞까지 해석해 봅시다. 그녀는 현관에 서 있었다. 문장 완전하죠. 그러니까 역시 추가 주격 보어
자, 그에게 미소 지으면서 그에게 미소를 보내면서 그녀는 문에 서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추가 주격 보호가 되겠고요. 이번엔 얘를 몇 동사? 1동사. 얘를 몇 동사? 2동사. 내려가세요. 시작. 그녀는 현관에 서 있었다. 그리고 그에게 미소 짓고 있었다. 이렇게 동사로 해석하는 거. 자, she remained unmarried.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remain이라는 동사는 뭐뭐한 상태로 남다죠. 그녀는 남아 있었다. 뭐한 채로, 결혼 안 한 채로, 즉 미혼인 채로, 이런 얘기입니다. She remained, 그녀는 남아 있었다. 이것도 문장이 완전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고로 이것도 추가 주격 보호입니다. 여러분, 이번엔 PP네요. 과거 분사 추가 주격 보호는 어떻게 해석한다고 그랬어요? 뭐뭐한 채로. 현재 분사 추가 주격 보호는 어떻게? 뭐뭐 하면서,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녀는 남아 있었다. 뭐한 채로? 결혼을 안 한 채로 남아 있었다. 즉 그녀는 미혼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추가 주격 보호로 볼 수 있고요. 얘를 몇 동사? 1동사. 얘를 몇 동사? 2동사. 시작. 그녀는 남아 있었다. 그리고 결혼하지 않았다. 이렇게 내려가도 그만이에요. 자, 이제 20번을 볼 텐데요. 20번은 제가 전 시간에도 한번 여러분들한테 공부를 같이 한 적이 있는데 이거였죠. 비인칭 독립분사. 비인칭 독립분사. 여러분, 독립분사의 정의가 뭐였습니까? ing나 pp 같은 분사 앞에 의미상 주어를 써준 분사가 독립분사지요. 왜 의미상 주어를 썼죠? 주절 주어와 다르니까 생략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걸 독립분사. 이 독립분사는 수식기능, 부사구기능, 보어기능 중에서 무슨 기능만? 부사구 기능만 갖는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비인칭이란 말이 하나 덧붙는 것은 뭘 뜻한다고 그랬어요? 예, 요거 문제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strictly speaking, strictly, 엄격히, 엄밀히 이런 부사입니다. 엄격히 말한다. This sentence is not correct. 이 문장은 정확하지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사실 이 speaking 앞에 의미상 주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미상 주어가 없죠, 지금. 의미상 주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의미상 주어가 생략된 거네요. 그리고 그 앞에 모두 접속사도 생략됐다고 볼 수 있지요. 원래 의미상 주어가 왜 생략된 걸로 봐야 돼요? 이건 원래는 주절 주어와 같아서 생략하는 게 원칙이지만 주절 주어가 이 문장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말하는 게 이 문장이 말을 해요? 말이 안 되죠. 여기서는 this sentence가 생략된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뭐가 생략된 거예요? we라든가 you라든가 또는 they라든가 또는 people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라 그랬어요? 일반인을 나타내는 일반 주어들이지요. 이렇게 일반인을 나타내는 이런 주어들은 설사 주절 주어와 다르다 할지라도 얘네들은 뭐 할 수 있다? 얘네들은 생략할 수가 있다. 이게 바로 뭐였어? 비인칭 독립분사의 정의였지요. 조심할 것은 여러분 여기에서 의미상 주어가 없다고 해서 주절 주어와 같아서 생략한 거구나 해서 this sentence를 여기에다 주어 처리하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이런 일반인을 나타내는 주어를 표시해 줘야 되겠죠. 어쨌든 원래는 있었어야 될 일반인들 주어니까 주어가 다르니까 독립분사라는 건 틀림이 없고요. 그렇다는 점에선 부사구 기능 틀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 접속사는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접속사 뭐가 좋아요? 엄격히 말한다면, 엄밀히 말한다면 이 문장은 정확하지 않다 해서 접속사 if가 좋겠지요. 주어는 일반인을 나타내는 we, 그 다음 동사 speak가 오지요. speak. 그리고 strictly 부사는 뒤로 갑니다. 그 다음 this sentence 나머지 그대로 처리하면 되겠지요. 한 가지 더 여러분들이 조심할 게 있다고 그랬어요. 뭐지요? 이것이 다시 분사로 들어갈 때 if 생략하고 주어는 다르더라도 일반인이니까 생략하지요. 그리고 나머지를 분사로 만들 때 speaking strictly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ly 꼴의 부사는요. 분사 구문으로 바꿀 때는 분사 앞에 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speaking strictly가 아니라 strictly speaking 이렇게 된다는 거 요거 다시 한번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나머지 문제들은 같이 교재를 보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문제입니다. Taking all things into consideration, his lot was a happy one. lot, 운명이죠. 운명. A happy one. 이때 one은 운명을 받은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his lot was a happy one. 그의 운명은 행복한 운명이었다. 즉 그의 운명은 행복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Take all things into consideration. 여러분, all things, 모든 것들을 into consideration,
고려 속으로 take 집어넣는 거예요. 한마디로 모든 것을 고려한다라는 표현이 지금 taking 분사로 나와 있습니다. taking 앞에 뭐가 없죠? 지금 의미상 주어 없죠. 그렇다고 주절주어와 같아 생략한 건가요? 주절주어가 뭐예요? his lot인데 그럼 그의 운명을 taking 앞에 놓고 논리적으로 말이 되나 봐요. 그의 운명이 모든 것을 고려한다. 그러면 그의 운명은 행복한 것이었다. 말 안 돼요. 그러면 이때 taking 앞에 의미상 주어는 사실 주절주어와 같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생략했어요. 왜죠? 일반인을 나타내는 비인칭 독립분사예요. 그래서 taking 앞에는 we가 생략된 걸로 봐야 됩니다. 즉 우리가 모든 걸 고려해 볼 때 그의 운명은 행복한 것이었어.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접속사 뭐가 좋습니까? when, 그 다음 주어 we, 그 다음 taking을 단순형이니까 took로 들어가겠죠. 주절이 was 과거였으니까 when we took 또는 if we took all things into consideration 이렇게 하면 비인칭 독립분사 구문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말이죠. 제1동사, 제2동사로 접근이 가능해요. 자 얘를 몇 동사? speaking 제2동사지요. is를 몇 동사? 제1동사. 그래서 직역하면서 내려가 보세요. 시작. 엄격히 말한다. 그래서 이 문장은 정확하지 않다. 이렇게 내려가도 그만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비인칭 독립이니 뭐 이런 어떤 문법적인 용어를 무시하더라도요. 1동사, 2동사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21번도 taking이 뭐예요? 제2동사. was가 뭐예요? 제1동사. 내려가 봐요. 시작. 모든 것들을 고려했다. 그래서 그의 운명은 행복했다. 이렇게 내려가도 그만이란 얘기지요. 이해됩니까? 예, 22번 보겠습니다. The distance is roughly speaking 93 million miles. Roughly speaking, roughly, 대략 이런 얘기입니다. 대략 말해본다면 이것이 지금 칸마 속에 삽입되어 있습니다. The distance is, 그 거리는 대략 몇 마일이다. 예, 93 밀리언이니까 얼마죠 이게? 이게 또 계산이 또 해봐야 되겠네요. 밀리언이 뭐예요? 100만이지요. 93, 100만, 1, 10, 100, 1000, 만, 100만 이렇게 되나요? 이거 얼마예요 이거? 예, 이게 얼마입니까 그러면? 예, 930만 마일이네요. 예, 그렇게 되네요. 그 거리는 대략 말해본다면 930만 마일이다라는 얘기인데 이때 roughly speaking 앞에 역시 의미상 주어가 없어요. 그렇다고 주절주어 the distance와 같은 거예요? 그럼 그 거리가 말을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이것도 비인칭 독립분사입니다. 즉 우리가 대략 말해본다면 그 거리는 약 그렇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복문으로 전환하면 어떻게 돼요? 자, roughly speaking 앞에 의미상 주어 we 일반인이 생략된 거고 그 앞에 if를 집어넣어서 if we speak roughly. speak roughly. 예, roughly의 위치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if we speak roughly. 칸마 찍고 the distance is 이렇게 내려가면 되겠지요. 다시 역으로 if 생략하고 주어 we 다르더라도 일반인이니까 생략하고 speaking을 분사로 만들 때 speaking roughly 이러면 안 돼요. ly 꼴의 분사는 ly 꼴의 부사는 분사 구문에서 분사 앞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speaking roughly가 아니라 roughly speaking 이렇게 된다는 사실이지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모든 문제를 다 다뤄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수식 기능이니 부사구 기능이니 또는 추가 주격 보원이 들여다봤고요. 때로는 수식 기능과 부사구 기능을 공유할 수 있다는 거. 어떤 경우였죠? 의미상 주어가 없는 경우였죠. 그런데 의미상 주어가 있는 독립분사는 무슨 기능만? 부사구 기능만 독립적으로 갖고 있다는 걸 쭉 살펴봤고요. 이 모든 것들을 수식 기능이든 부사구 기능이든 보어 기능이든 이 모든 것들을 다 뭘로? 제1동사, 제2동사로 직역해낼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반복 복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짤막짤막한 문장들이 아니라 직접 독해 지문 속에서 분사의 쓰임을 더 훈련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